and sister moon, I seldom see you, seldom hear your tune. Preoccupied with selfish misery, brother wind and sister air, open my eyes to vision pure and fair, that I may see the glory around me. I am God's creature, of Him I am part. I feel His love awaken in my heart. Brother, sun, and sister moon, I now do see you, I can hear your tune. So much in love with all that I survey. I am God's creature, of Him I am part. I feel His love awaken in my heart. Brother, sun, and sister moon, I now do see you, I can hear your tune. So much in love with all that I survey. 안녕하세요. 생명수호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 토크 콘서트 포 유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보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찬미 글로리아입니다. 네, 기후변화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제 더 이상 21세기의 삶을 이야기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개발과 성장을 위해서만 달려왔던 인류에게 위기의 신호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는 생명권마저 위협받고 있는데요. 오늘 토크 콘서트 포 유는 이런 기후변화의 위기에 관해서 고민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반가운 얼굴입니다. 대구 대교구 송영민 아우구스티노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종대학교 기후에너지융합학과 전의찬 교수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께서는 예전에 이제 이정민 아나운서가 진행할 때 토크 콘서트 포 유 에코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 받으소서의 그 내용과 의미를 잘 짚어주셨죠. 저도 잘 봤는데요. 먼저 이제 송영희 신부님께 네, 질문하고 싶은데 그 전에 에코편에서도 이 찬미 받으소서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또 오랜만에 우리 환경 문제 또 기후 문제를 다루니까
그 교황님의 회칙 어떤 내용이고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배경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3호 헌장 첫머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서 교회는 시대의 징표를 탐구하고 이를 복음의 빛으로 해석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신부님 잘 아시죠? 네. 이 메시지처럼 교회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징표를 읽고 응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톨릭 교회는 우리 신앙인들이 복음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교리를 제시해 왔죠. 네. 그 시대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정치, 경제, 노동, 평화, 인권, 그리고 생명까지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면서 어떤 길잡이 역할을 해온 것인데요. 이 찬미바소서 회칙도 이러한 사회 교리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찬미바소서 회칙은 단순히 환경 보호에 대한 교황님의 개인적인 입장 표명이라기보다는 오랜 사회 교리의 전통이 모여서 피워낸 꽃과도 같습니다. 네. 서정주 시인의 국화잎에서라는 꽃이 아시죠? 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 시구절처럼 찬미 받으소서가 빛을 보기까지는 많은 예언자적 소리가 사회교리 전통 안에 있었고 네. 그것을 밑거름으로 해서 이 회칙은 꽃을 피워낸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사실 이 찬미바소 회칙이 나오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어요. 네. 이 회칙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는 회칙을 발표하지 말라는 압력도 상당했다고 해요. 누가 그런 압력을 넣었을까요? 특히 생태 위기에 그 부정적인 그 반응을 보이는 그 대응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일부 정치인들과 네. 또 거대 석유 기업 같은 네. 그런 곳에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해요. 환경 파괴 주범이라고 사실 지목되는 그렇죠. 그런 산업 여러 가지 네. 공장이라든지 이 회칙을 네. 주도했던 턱선 추경님 말씀을 직접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네. 바티칸에 또 당신에게 그런 압력을 많이 넣었다. 넣었다. 네. 그런 고백을 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힘 있는 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 찬미바소 회칙을 포기하지 않았고 네. 그 결과가 마치 한 송이의 국화꽃처럼 네.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시대의 징표를 읽고 네. 교회가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밝혀줄 그렇죠. 의무가 있는데 바로 이 환경 문제가 그렇다라는 것이고 교황님이 용감하게 여러 주변의 또 반대에도 무릅쓰고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토크 콘서트 For You 에코 편에서 저도 이 두 분과 함께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요. 신부님, 환경 얘기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생명 콘서트에서 이 환경 이야기를 다루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뭐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우리 나를 빼놓은 우리 주변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자연환경 이야기할 땐 물, 공기, 뭐 여러 가지 그런 자연이 우리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환경이 좋은 편이잖아요. 최근에 이제 공기 오염 미세먼지 때문에 좀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물도 풍부하고 그래도 비교적 기후도 좋지만 정말 물이 부족한 나라, 공기가 정말 나쁜 뭐 인도나 뭐 중국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 굉장히 건강도 해치고 살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자연 환경이 우리 생명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가 환경 파괴의 또 근원에는 우리 인간의 어떤 욕심이라든지 어떤 우리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신앙의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영역이다. 그래서 생명과 환경은 떨어질 수 없고 그런 의미에서 생태라는 용어도 사실은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을 통합해서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아마 이거를 나타내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과
생명 우리가 뭐 이제 생명하면 인간 생명만 좁혀서 이야기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다 그렇죠. 네, 서로 함께 사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생태 신학을 생명 신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생태의 영성은 그냥 자연에 대한 영성이 아니고 생명 영성이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한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신부님 네, 말씀하셨는데 네네. 아까 생명위원회가 지금 우리 인간 생명에 중점 두고 네네,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생명 그 자체를 보면 인간뿐 아니라 다른 동식물의 생명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이제 생각이 되고 네네. 있고 기후 변화가 바로 이제 동식물의 생명을 많이 위협해서 일반 그 자연적인 멸종 속도의 100배 가까운 속도로 멸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지금 6번째 대멸종이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다고도 얘기하고 있어서 네. 생명위원회가 이런 주제를 택한 것은 상당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전 교수님의 전공이 기후에너지 융합학과라고 했는데 네. 기후에너지 융합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예, 지금 제가 왜냐하면 기후변화 문제는 그 온실가스 자체 나중에 좀 말씀드릴 네네.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87% 이상이 에너지 연소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기후변화를 띄워놓고 사실은 다뤄서도 안 되고 다룰 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두 문제를 같이 다루면서 최근에 그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그 우리가 겪고 있는 미세먼지 오염 문제도 네. 역시 연료의 연소에서 91%가 네.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사실은 같이 통합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예를 들면 경유차 같은 것이 온실가스 면에서는 더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미세먼지 면에서는 또 불리하거든요. 네. 그럼 통합적인 관점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네. 것을 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이 그렇군요. 저희 학과입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기후 위기 공부를 하기 전에 이제 개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그 기후 변화라는 용어 우리 계속 얘기했고 지구 온난화 또 온실가스 이 의미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거를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뭐 같으면서 네. 또 동일한 네. 다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기 편할 것 같아요. 지구상에는 이제 여러 기체들이 그 기체들 뭐 특성이 다 다릅니다. 네. 뭐 원자력을 내는 뭐 그런 이제 기체도 있다고 들었고 지금 저희가 문제가 되건 온실가스라고 하는 것은 적외선, 그러니까 우리가 열선이죠. 이렇게 빛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온도를 느끼는 그 열선을 흡수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기체들입니다.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수증기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뭐 메탄도 있고 여러 기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온실가스라고 명명해 놨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관리 대상 온실가스인 거죠. 네. 그 수증기가 빠집니다. 수증기는 호수에서 바다에서 숲에서 증발이 되고 네. 또 강수로 내리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그걸 관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뺀 주요 6가지 또는 7가지 그 기체들을 온실가스라고 하고 이 기체들은 지구에서 나가는 지구 복사, 즉 주로 열선입니다. 열선을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과거에 이것들이 적당한 온도로 있어서 우리 지금 살기 좋은 지구가 됐었거든요. 14도에서 15도 정도가 우리 지구의 평균 기온이고 그 온실가스가 적은 화성은 영하 50도예요. 많은 목성은 영상 460도입니다. 네. 둘 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조건인데 사람이 살도록 만든 것이 원래 온실 효과에 좋은 기능이었는데 네. 과도해져갖고 이제는 우리 생태계나 우리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게 온실가스라고 생각됩니다. 이 온실가스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러 현상이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것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서 우리가 글로벌 워밍에서 지구온난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구온난화하면 또 온도에 너무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거든요. 온도가 올라가면 강수의 변화가 생기고 동식물의 분포나 그 생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경제활동, 농업활동, 국민들의 여러 생활활동, 뭐 심지어 국가정책 이런 것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구온난화라고 하기보다는 기후변화라고 특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기후변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신문이 요즘은 기후변화라고 하기에는 너무 약하다. 네. 그 용어 자체가 너무 민민하다 해서 그렇죠. 요즘은 작년 12월에 그 스페인에서 했던 기후변화 총회에 갔더니 왜 우리가 기후위기라고 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여러 이유를 달면서 그래서 클라이밋 체인지가 아니고 클라이밋 이머전시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고 네. 기후변화보다도 기후위기라고 좀 많이 쓰는 그런 시대가 이멀전시 됐습니다. 하면 이제 급하다, 비상이다. 그렇죠. 응급실에 가야죠, 병원에. 네, 네. 응급실에 가면 바로 처치를 그렇죠. 해야 되는데 우린 여전히 응급실에 가서도 좀 네. 다른 데 보고 있어서 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라는 게 지금 온도가 올라갔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올라온 건지 그게 네.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기중 CO2 농도는 417, 거의 420 가까이 갔습니다. 네. 그것은 지난 80만 년 이래로 가장 높은 CO2 농도예요. 우리 이제 인류학 하시는 분들 말씀이 우리 신인류가 나타난 것은 20만 년 전이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 인류는 지금 가장 높은 그 CO2 농도를 이제 접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상태로. 인류가 이제 존재하면서 이산화탄소 양을 이제 늘린 거다. 경험한 네, 지금 농도가 지금 예. 계속 이제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동안은 이제 배출했더라도 또 흡수가 있어서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다가 네, 한 18세기 중반부터 이제 이게 아주 극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IPCC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 5차 평가 보고서입니다. 그게 2014년에 배출됐는데요. 이게 발행됐는데요. 이게 1880년부터 2012년까지 0.85도씨 올라갔다고. 0.85도씨. 그러니까 1도보다 약간 못 미치는 온도. 네. 그런데 지금은 1도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또 온도가 올라갔고 지금 말씀드린 이 온도는 전 지구 평균 기온이에요. 평균 기온. 예. 우리나라 적도 극지방 다 합친 것이고 1년 내내 합친 것이어서 그 1도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1도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도 올라갔고 지금 그 온도를 올리는 역할을 동력으로 하는 CO2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온도 상승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다들 걱정하고 근데 우리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상식이라기보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1도가 뭐 그렇게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혹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쉽게요. 이렇게 우리 인간의 몸도 36.5도에 딱 최적화돼야 되는 몸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1도만 올라가도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자로 될 만큼 되게 1도 차이가 큰데 지구는 더 그게 그게 더 섬세하다고 보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사람 몸은 그런데 그 1도, 생태는 어떤 변화가 그 1도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요. 그 1도는 전 지구적으로 그야말로 높은 거 낮은 건 여기저기 거 다 합해서 평균한 그런 온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70년대 말까지 한강에서 스케이트를 열심히 탈 수 있었죠. 금년 1월 25일 날인가 제가 사진 찍었는데 한강이 얼지 않았습니다. 가장 추운 그 시점에 한강이 얼지 않을 정도로 이미 생태계는 많은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고 바로 2년 전인가요? 2018년에 우리 기상 관측사상 111년 만에 최고로 높은 폭염이 나타났고 바로 금년에는 기상 관측 이래 54년 만에 가장 긴 장마를 경험했습니다. 54일 정도 됐었고. 신부님 그러면 이제 찬미받으소서에도 이 기후 변화에 대한 경고나 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지적한 내용이 나오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데 찬미받으소서 1장에 생태 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기후 변화가 아주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교수님께서 아주 기후 변화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주제를 반기는 건 아니죠. 어떤 분들은 기후 변화가 그냥 자연 현상일 뿐이다. 또 인간은 책임이 없다. 그리고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 회칙에서 회칙이라는 건 우리 교회의 최상위 문헌이잖아요. 이 최상위 문헌에서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 기후변화가 인간 활동의 결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로 인해 발생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또다시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님께서는 더 늦기 전에 이 기후변화의 주범인 화석연료를 대체할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등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또 강조하십니다. 그동안 어떤 사람들이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반대하고 주저하고 소극적인 데 대해서 교황님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건데요. 이게 세계적 차원의 문제다.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이다라고 이 회칙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동안 이 기후 변화에 대한 논란을 좀 이렇게 좀 멈추고 우리 교회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이 기후 변화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힘과 지혜를 모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좀 더 성찰해 보면 네.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부님께서 아까 그 기후 변화의 그 위기의 주범이 이제 화석연료다라고 했는데 뭐 화석연료하면 뭐 석탄석유가 일단 떠오르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왜 이게 그 기후 변화의 기후 위기의 주범인지 한번 전 교수님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화석연료는 그야말로 그 화석화된 연료란 뜻이거든요. 네. 원래는 이것이 그 양치나무처럼 목본유거나 네. 또는 그 해양에는 물에 살던 미생물들이었는데 네. 짧게는 뭐 거의 수천만 년, 길게는 한 3억 년 정도까지 땅 속에 있으면서 이게 이제 연료로 변해진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잘 쓰면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문제는 우리가 발견하고 너무 좋으니까 사실은 네. 굉장히 에너지 밀도가 높고 사용도 편하고 화석연료보다 단위 무게당 더 열량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재질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건데 저희는 이제 좋은 나머지 또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했던 나머지 이제 과다하게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그 화석연료들은 원래 생물체였던 것들이 연료가 네. 됐기 때문에 생물체 주요 성분 중에서 수소나 산소나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지고 주로 탄소가 남아 있어요. 네. 휘발유는 87.5%가 탄소입니다. 네. 이 탄소는 특성상 공기가 있어서 불이 붙게 되면 거의 100% CO2로 전환이 되는 물질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 오늘 차를 타고 왔는데요. 네. 오는 동안에도 제 본의 아니게 CO2를 상당 부분 이제 이렇게 배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휘발유 1kg를 제가 휘발유 1kg부터 한 10kg 정도 가는데요. 네. 그럼 한 2.2kg 이상의 네. 그런 CO2를 이제 배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동차나 뭐 비행기라든지 우리가 일상 안에서 타는 무슨 교통수단 상당수 연료가 화석연료. 뭐 지금은 네.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 이제 최근에 무슨 전기차, 수소차가 이제 나오는 그런 것들은 이제 줄어들 나와서 거라고 한 얘기를 10% 이하의 범위인데 네. 전기차도 또 일부는 화석연료로 만든 네. 전기를 쓰고 있고 사실 제가 입고 있는 옷, 텀블러, 네. 스마트폰, 노트북 그 다 화석연료에서 만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심지어 여성들이 사용하시는 화장품의 베이스라고 네. 하나요? 그거 치료제, 뭐 살균제조차도 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살균제가 네. 많이 있어서 화석연료가 이제 연료로서는 빨리 퇴출시켜야 되지만 원료로서는 잘 보관해서 그야말로 후대로 쓸 수 있도록 넘겨줘야 됩니다. 우리가 다 쓰면 안 되고. 네. 예.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이제 기후 변화에 이제 영향을 주지만 또 우리 일상 안에서는 또 여전히 또 꼭 필요한 그런 물질이네요. 엄청난 네. 이게 소중한 사실은 자원인데 과다하게 사용된 것이 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송 신부님께서는 이제 교회 환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일상 안에서 이런 환경에 반하는 뭐 행동, 예를 들어서 사실 너무 과도하게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닌다든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플라스틱 사용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래도 지양하고 이렇게 좀 친환경적인 그런 삶으로 좀 바꿀 노력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물론 저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생태적 실천들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둘러보니까 더 열심한 분들이 많이 보여서 자극받고 그래서 저도 좀 더 덩달아서 조금씩 더 그 실천 사항들을 누려보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네. 원래 시작하면서 제가 그 나름대로 결심한 게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였는데 그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생수나 음료는 구입하지 않는 도전을 네네.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했어요. 네. 몇 번 이렇게 실천을 못하긴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도전을 설정하고 거기에 그걸 위해 내가 노력하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해질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몇 달 전에 이 프로그램에서 이 찬미바수 회칙을 다룰 때 제가 생태적 뺄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더랬어요. 생태적 뺄셈. 뺄셈. 네. 그때 우리 전 교수님께서 그러면 나누셈도 좋지 않냐고 하는 네.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느님 창조 세계를 위한 생태적 나눗셈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네네.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회치 끝에 나오는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기도 상본으로 만들었어요. 네. 이 아름다운 사진과 함께 뒤에 교황님의 이 지구를 위한 기도를 넣어서 아주 많이 찍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강의가 있을 때 만나는 분들에게 이 기도문을 나눠드리며 같이 기도하자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문의 제목이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신부님께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해측 참여받으소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기도해서 굉장히 기도문이 길게 기도했습니다. 여기는 어디인가요? 여기는 스위스에서 네. 제가 아는 작가님께서 스위스 네. 갔다가 우연히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 기도문하고 참 잘 어울리는 것 네, 같아요. 그렇군요. 작은 나눔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걸 받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기쁘고 행복하고 네. 그래서 생태적 그 실천이 흔히 불편하고 뭐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무엇이라도 좋으니까 좀 할 수 있는 일을 재밌게 네. 즐기면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즐거운 불편. 맞습니다. 그런 말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생활에 좀 더 민감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 생태적인 어떤 실천과 관련해서는 우리 찬미 씨가 또 남에게 뒤지지 않는데 일상 안에서의 이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천 어떤 거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것이 또 앞으로 다른 분들이 이런 거 하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걸 말씀 좀 해보시죠. 아까 그 플라스틱 프리도 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라고 해서 음. 최대한 이제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네. 그것도 굉장히 근데 어려워요. 생각보다 우리가 그냥 뭐 텐 하나만 사도 여기 껍데기에 포장된 네. 거, 뭐 영수증 이런 네. 것들이 다 사실 쓰레기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영수증을 요즘은 또 안 받으면 뭐 좋은 취지의 캠페인이 이렇게 국가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이 하기 가장 확실하고 빠른 첫 번째 실천은 쉽지는 않지만 자기가 먹는 음식부터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기후 위기를 초래한 탄소 배출 거기에 사실 축산업이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먹고 있는 고기들 네. 다 그런 축산업에서 오는 고기들이고 굉장히 윤리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도축이 되고 네. 근데 그런 것들 사실 본인이 먹는 것들 우리 굉장히 많은 걸 누리고 있고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부터 조금 하나씩 실천해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지 않다는 거를 저도 체감하고 있고 주위에도 많이 추천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우리가 일상 안에서 실천하는 이런 작은 행위들이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현상 앞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사실 약간 회의적인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기도 한데요. 교수님 보시기에 사실 그 산업계, 공장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엄청난데 우리가 일상 안에서 사실 실천하는 부분은 굉장히 미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아마존 같은 데서 대규모로 벌목을 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 사실 이런 기업이나 국가 차원에서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제 생각에 이제 국가에서 열심히 정책은 수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네. 근데 기업들은 아직은 수동적이어서 기업의 역할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되는데 네. 기업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각성하고 또 본인들이 실천하면서 그 주장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아까 저 티핑 포인트란 말씀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네네 아까 그 체온도 마찬가지죠. 달걀을 우리가 책상 위에 굴리기 시작하면 굴러 떨어지기 전까지 똑같은 상태로 굴러가다가 맨 끝단에 오면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박살이 나는 거죠. 네네. 그것처럼 우리의 작은 행동 자체가 티핑 포인트를 가는 걸 막아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까지 견딜 수 있도록. 네. 예. 네, 토크 콘서트 for you. 오늘은 기후변화 위기와 교회의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왜 우리가 행동에 나서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 그리고 공동의 집인 우리 지구를 지키기 위한 우리 교회의 소명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패널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